미세먼지와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실내 공기질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내 체육관과 강당, 급식실은 공기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경찰과 미국 제25사단 등 100여 명이 북한군 1000여 명을 상대로 혈투를 벌인 함안전투의 승리를 기념하는 경찰 승전기념관의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사람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윤창호법 제정 이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영시 도남동 트라이애슬론 광장 앞 해상에 수륙양용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경비행기를 몰던 조종사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실내 공기질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부산 지역 학교의 공기질 관리 필요성에 대해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공기질 관리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교실 밖 공동공간, 체육관과 강당, 급식실의 실태를 짚어봅니다. 장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이 체육관에서 피구 경기에 집중합니다. 야외 활동하기에 힘든 여름철,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활기찹니다. 최근 교육청이 주최하는 아침 체육 활동이 늘면서 실내에서 이뤄지는 체육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밖에는 미세먼지가 있을 때도 있고 햇볕이 내려쬐서 엄청 덥거든요. 근데 안에는 에어컨을 많이 켤 수 있어서 시원하고 놀 수 있는 시설들이나 뭐 준비물 이런 게 다 구비돼 있어서 더 편리한 것 같아요. 미세먼지 수치가 높거나 무더운 여름철, 학교에서는 이런 강당에서 체육 활동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안과 밖의 공기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먼지 쌓인 체육관이나 강당의 경우 걱정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건강을 위해 체육 활동을 하는데 오히려 학생들의 호흡기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창문을 열어서 공기 순환을 하는데 바깥의 미세먼지 있는 날, 황사가 있는 날은 오히려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기들이 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어서. 하지만 체육관이나 강당, 식당의 경우 공기를 정화하기 위한 설비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체육관에 보면 공기 정화시설 설치 비율이 초등학교 2.7%, 고등학교는 3.2%에 불과합니다. 100개의 학교 중 두세 곳 정도만 공기 정화 장치가 있는 겁니다. 그나마 정화 시설이 설치된 중학교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필터를 한 번도 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이 최근 3년간 약 255억, 부산은 지금 5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설치 자체도 무관심하다 보니까 관리 자체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 파악과 그리고 계획 수립을. 부산시 교육청은 보건법에 따라 매년 2번 공기질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의 지적 이후 지역별로 나눠 25개 학교의 공기질 수치를 측정했지만 모두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수치상으로 어떤 넘어가지고 공기질이 안 좋다라고 표현하기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적합 판정이 났기 때문에 여력에서 조금 아니면 단계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판단이 된다 하면 그거는 또 그 방향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돼야 될 것 같거든요. 학교 내 공기질에 문제가 없다는 교육청과 학생의 호흡기 건강이 우려된다는 교육 현장의 괴리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함안 송도 나루터 전투는 6.25 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에서 벌어진 혈투였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불과 100여 명 남짓한 경찰과 미군이 북한군 1000여 명을 물리치고 역사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들의 승리를 기념하고 희생을 기리는 경찰 승전 기념관이 준공됐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50년 8월 31일 함안 대산면 구엘이 일원에서 벌어졌던 송도 나루터 전투. 낙동강 최후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경찰을 중심으로 미군 등 100여 명이 9시간 혈투 끝에
북한군 천여 명을 물리쳤습니다. 압도적인 전력 차이였지만 나라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마음이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월 셋인 빼가지가 가루가 나고 살이 떨어져 나가도 여기서 지켜야 된다 하면서 그 서장이 손수건을 내서 눈물을 닦고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나서 나중에는 박격포가 우리 자모 옆으로 펑펑펑 떨어지더만 전쟁 시작한 거라고. 함안 전투에서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는 경찰 승정 기념관이 23일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잊게 한 전투로 꼽히는 송도 나루터 전투. 당시 치열했던 전투 상황과 경찰의 활약상, 참전용사 증언, 수기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함안 지역 전투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안군은 이곳을 미래 세대에게 보훈 정신을 계승하는 공간으로 가꿔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군 행정시설과 연계해서 관광자원화하고 미래 세대의 호국 보훈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목숨을 바친 선열들을 추모하는 공간인 경찰 승정 기념관이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앞두고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환입니다. 23일 유엔기념공원에서 제73주년 6.25 전쟁 참전 유엔전몰 용사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6.25 전쟁 참전 유엔전몰 용사 추모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가치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유엔전몰 용사의 영령을 위로하고 참전 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매년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유엔전몰 용사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6.25 전쟁 기간 피란민들의 아픔을 달래주던 피란수도 부산은 이제 인류의 공존과 번영을 위한 미래를 제시하는 세계박람회 유치에 당당히 도전하는 도시로 도약했다며 2030 세계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해 유엔전몰 용사들이 목숨 바쳐 지킨 부산을 세계 인류 도시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현지 시각 22일 오후 6시 슬로베니아 코페르 시청사에서 슬로베니아 최대 항만도시이자 중동부 유럽 해상물류 관문도시인 코페르시와 우호 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정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알레시 브르잔 코페르 시장이 참석했으며 앞으로 항만과 경제, 문화, 정보통신,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슬로베니아 코페르시는 지리적인 이점과 항구와 연계된 편리한 철도시설,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을 갖춰 대한민국이 중동부 유럽 지역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수출하는 항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고 달아났던 3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도심에서 위험천만한 추격전을 벌인 남성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를 달리던 중 급하게 방향을 트는 승용차.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차량 앞에 있는 사람을 피하려다 부딪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한 택시기사가 급하게 사고 차량 앞을 막아섭니다. 차를 세운 뒤 사고 지점을 살피던 여성. 잠시 뒤 황급히 뛰어와 차를 타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무면허인 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17일 남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고 도주했습니다. 차량에 치인 50대 여성은 갈비뼈 골절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사고 차량을 찾아냈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운전자는 자신의 회사 직원인 B씨라고 했고 B씨 역시 그렇게 진술했지만 모든 게 들통났습니다.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닌 차량을 가족도 아닌 사람이 운전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저희가 사고 전후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 운전자 인상착의가 특정이 됐기 때문에 같은 달 28일 오전 11시 40분경 남구의 한 또 다른 도로. 승용차 한 대가 경찰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왕복 2차선 도로를 빠르게 달립니다. 30대 운전자 C씨는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이륜차와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하던 남성은 이곳 광안대교로 진입했고 곧바로 경찰의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무려 10km가량 이어진 대낮 도심 추격전은 황령터널 내부에서 끝이 났습니다. 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내릴 때는 약간 좀 비틀거렸고 술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난 상태였습니다.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그런지 자기가 사고 난 건 모르더라고요. 경찰은 30대 여성 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 은닉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대낮에 음주 추격전을 벌인 C씨에 대해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현재 지자체마다 다르게 시행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다음 달부터 규정을 통일하고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또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에 인도가 포함되고 횡단보도 주정차 신고 기준이 통일되는데요. 서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 위에 차량이 주차돼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차를 피해 차도 위로 걷거나 불편한 자세로 한쪽으로 비켜갑니다. 인도에 차가 대져 있으니까 차도로 나가서 불편하기도 하고 좀 위험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좀 제대로 좀 차를 대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달부터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되던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에 인도가 포함됩니다. 동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주민이 찍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확대 운영됩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신고 기준과 횟수 등이 각각 달라 이를 통일해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국 어디서든 인도 등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 이상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면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횟수 제한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도 변경됩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마다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이 서로 달랐는데요. 앞으로는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이 통일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인도와 횡단보도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여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확보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국민께서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고 안전까지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뿌리 뽑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23일 오전 10시 30분쯤 통영 트라이애슬론 광장 앞 해상에서 수륙양용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경비행기에 타고 있던 60대 A씨가 바다에 빠졌으나 구조됐습니다. A씨는 의식이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영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할인 내용은 출퇴근 시간에 마창대교를 운행하는 차량에 통행료를 20% 할인해 소형차 기준으로 기존 2,500원에서 2,000원으로 통행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경차와 장애인 차량 등 할인 대상 차량은 중복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송정해수욕장에서 부산광역시장배 국제서핑대회가 열립니다. 올해 1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에는 선수와 동호인 등 150여 명이 참가해 송정해수욕장을 배경으로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경기는 일반부, 입문부, 유소년부, 청소년부 등 총 4개 부문 10개 종목으로 진행되고 마무리 부대 행사로 해변 청소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AI 날씨와 생활 전해드립니다.